시가 15억 7천만 원 정도가 넘으면 1주택자라 하더라도 올해 아마 종부세 내실 것 같습니다. 9만 4천 명 정도로 추산을 하는데 이 숫자는 말 그대로 추산이기 때문에 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저기서 시가가 15억 7천이 나왔는지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저 15억 7천만 원은 변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또 배경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이제 종부세 기준이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에 단독명의 6억에서 3억을 더해서 9억까지 빼주죠. 근데 이거를 상위 2%로 올리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워낙 말이 많으니까 없던 걸로 하고 그게 이제 9억에서 2억을 더 얹어줘서 11억으로 갔는데 양도세하고는 이게 싱크가 안 맞아요. 양도세는 12억이거든요. 근데 이제 양도세는 지금 보니까 이번 본회의에 안 올라왔고 아마 다음에 된다고 하니까 연말 정도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양도세 궁금하신 분들은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시가격 11억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 공시가격 11억을 공정시장 가액비율 70%를 가정하면 즉 11 나누기 0.7을 하면 딱 15.7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5.7이 나오는데 아마 저거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하죠. 자, 올해 시가 15억 7천만 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게다가 단독 명의는 종부세를 내게 될 전망이다. 국회는 30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우여곡절이 많았죠. 부동산 특위에서 나왔다가 그 이제 여당에서 특위에 나온 안이 또 이제 표결을 해가지고 정리가 됐고 정부에서 약간 좀 부담스러워했고 제가 그때 기억을 하는데 정부에서는 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비율로 하는 게 굉장히 좀 많은 이슈가 생기거든요. 결국에는 다시 돌고 돌아서 금액으로 왔는데 11억으로 했다. 그리고 이제 최종 본회의 어제 올라와서 통과가 됐습니다. 아마 언론중재법 때문에 좀 이슈가 됐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다른 회기 때 9월 20 며칠인가요? 별도 협의체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니 그건 좀 아무래도 이슈가 있어서 좀 떼고 이걸 통과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양도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지 하고 궁금해서 제 아는 세무사님한테 여쭤보니까 그게 좀 보류가 됐대요. 그래서 이건 좀 더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후속 변화된 거 나오면은 그때도 잘 말씀드릴 테니까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종부세 추가 공제액을 기존 3억에서 5억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는 종부세 기본 공제액 6억 원에 추가 공제 5억까지 더해서 총 11억 원의 공제를 받게 된다. 기본에는 기본 공제액 6억과 추가 공제액 3억 원으로 공제액이 총 9억이었다. 공제액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가 11억은 주택 공시가격 현실월 70%를 적용할 경우 시가 15억 7,100만 원 선 주택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주택이 다 다르겠죠.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자, 시가 15억 7,100만 원 이하 주택은 공제를 받아 종부세 안 내지만 이보다 가격이 높은 주택은 종부세 내야 된다는 거다. 물론 이제 기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좀 러프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구체적으로 아셔야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어떤 거예요? 자, 1번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가 있죠. 2번 1세대 1주택 공동 명의가 있죠. 3번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 있죠. 조금 전에 설명드린 거는요. 여기만 해당되는 거죠. 나머지 여기는 해당 없어요. 여기 해당 없어요. 그냥 예전대로 그냥 똑같습니다. 6억까지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 단독 명의가 좋아진 거냐? 자,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라면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70%로 가정을 한 건데 이거는 고가주택일수록 더 올라가요. 자, 어쨌든 여기서 6억을 기본적으로 빼주거든요. 그런데 1세대 주택 단독 명의면은 3억을 더 추가로 빼주는 거예요. 추가로. 근데 이 추가가 이번에 바뀌었다는 거죠. 3억이 아니라 5억까지 빼주겠다. 그래서 이제 이게 11억이 되는 겁니다. 11억이. 그런데 이게 공시가격이잖아요, 기준이. 그래서 이 11억의 공시가격, 예를 들어서 70%를 가정하면은 이게 이제 15.7억 정도가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15.7억.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80%다. 고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80%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이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11 나누기 0.8 하면은 얘가 13.7억 나옵니다. 13.75억 나와요. 13.75.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우리 집은 어디에 해당될 거냐. 그리고 요거를 아시려면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보셔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공동명이 어떻게 됩니까? 공동명의는 예를 들어서 부부 공동명의 해볼게요. 그러면 남편 6억 차감하죠. 아내 6억을 차감하니까 총 12억을 차감하잖아요. 그래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죠? 총 12억을 차감하니까 여기 11억보다 낮으니까 고려하지 않겠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당의 모 국회의원께서. 좀 할 때 좀 같이 봐주면 안 됩니까? 자, 그러면 또 똑같이 70%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2억에 나누기 7이면 17.1억까지는 문제 없으시고요. 80% 가정해 보면은 잠깐만요. 80% 가정해 보면은 그렇죠. 15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공동명의가 유리해 버리죠. 12억까지 가기 때문에 70% 현실화율을 해도 15.7억보다는 17.1억이 더 높은 것이고 80%를 해도 13.7억보다는 15억이 높은 것이고 게다가 21년부터는 공동으로 하면은 단독으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 공동명의가 유리한 거죠. 1주택인 경우에. 다주택자는요? 뭐 어때요? 그냥 기존하고 동일하죠, 그냥. 기존과 동일하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종부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아신 상태에서 이걸 보시면 딱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이걸 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이 이미지표가 그렇죠. 이게 나와야죠. 자, 봅시다. 자, 이게 이제 이슈가 되는 거죠. 아, 이게 안 나왔구나. 이게 이제 국토교통부에 보면은 금액에 따라서 이 율을 확 올려버려요. 이 율이. 그래서 15억에서 30억 같은 경우에는 2021년으로 기준으로 보면 78%가 나와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70%, 80%다 같이 보는 겁니다. 같이 보셔야 돼요. 같이 보셔야 된다. 보도자료 원문이 좀 나와 있는 게 없네. 넘어갑시다.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정부 기사에 나온 것처럼 일괄적으로 15억 7천만 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70% 가정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 똑똑한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절친분들은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여당은 종부세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으로 올릴 경우에 올해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경우에는 94,000명 정도로 될 걸로 추산을 하고 부부 공동 명의 같은 경우에는 각자가 기본공제 6억씩이니까 총 12억을 공제받고 시가로 환산하면 70%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17억 1천만 원 가량이 될 거다. 17억 1천만 원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공동 명의 70% 했을 때. 그런데 고가주택이면은 80%고 지금 15억 이상이면은 고가주택이라서 지금 78%가 평균이에요. 2021년 보면. 그래서 80%로 돼서 15억으로 되니까 점점 이 기준은 낮아질 겁니다. 공시가격이 계속 올라가니까.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공시가격이 어차피 올라가기 때문에 저 공제받는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들이 점점 줄어들 거다. 집값이 그대로인데요. 당연하죠. 집값이 그대로인다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지금 70%인 경우에도 2030년까지 공동주택은 90%로 맞추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그간 고령자 종부세 과세 유예 방안도 검토했으나 이번에 해 쏙 빠졌어요. 와,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특위안에 나와가지고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과세를 좀 유예하고 나중에 매각하거나 뭐 상속이나 증여하거나 그때 좀 내게 하자 뭐 일정 수준 해가지고 뭐 이 정도는 그래도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쏙
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 부과기준선을 상위 2%로 잡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서 기준선을 공시가 11억으로 조정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했고 한두 개 정도 전 영상이었던가요? 제가 조세일보인가 그거 출처도 밝히고 있었죠. 아, 멤버십 특강에서구나. 그 조세일보 나온 거 보니까 여당의 모 의원이 그렇게 답했죠. 우리는 2% 하려고 했는데 야당이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는 협의를 한 것이었고 2% 대략 하니까 11억 얼마라서 11억 기준으로 했다. 그럼 집값이 더 올라서 만약에 2%가 15억이면 10억으로 올렸을까요? 그거 정말 퀘스천이라는 거죠. 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정부는 올해 종부세 대상자 안내 등 부과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그래서 아마 9월쯤에 안내가 갈 겁니다. 공동명의이신 분들은 단독인지 공동인지 선택을 하시라고 연락이 갈 거고 아마 고지서는 11월 정도에 가서 12월 중으로 납부하는 걸로 갈 겁니다. 여기 나오죠? 그렇죠. 다음 달 16일부터 말일까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합산 배제 신고, 특히 임대주택 등록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요건 갖춘 경우에 어떤 요건인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공동명의 과세 방식 선택, 공동인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지 공동으로 할지, 단독으로 하면 이제 추가 세액 공제가 있거든요. 고령자 장기 보유, 그러니까 내가 좀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그게 나을 수도 있다. 그리고 공동인 경우에는 차라리 12억으로 받는 게 하신 분들은 저렇게 가시면 되고요. 단독이신 분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이것도 좀 웃기지 않아요? 좀. 자, 11월 말 고지 후 12월 1일부터 15일 신고와 납부를 받는다. 네. 자, 이 기사가 이제 어제 국회에서 본회의가 통과가 돼서 좀 이제 빠르게 전달 드리려고 오늘 라이브를 했고요. 안타깝지만 좀 재밌는 기사 하나 더 볼게요. 저는 이거 보고 정말 황당했는데 부동산 잡겠다는 정부의 이율 배반, 집값 올라서 종부세 30%더 거칠 것. 자, 기사 출처를 안 밝혔군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첫 번째 기사. 2021년 8월 31일자. 어제 5시인가 통과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5시 8분에 곧바로 올라왔네요. 그리고 두 번째 기사도 아마 매일경제인데 그 전에 나왔을 거예요. 매일경제고 8월 31일 17시 45분은 수정. 19시 40분. 왜 더 늦게 나왔다고? 더 빨리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어쨌든 뭐 제 기억이 틀릴 수 있으니까. 자, 이건 뭐냐면 재밌는 자료예요. 내년에 국세 수입 전망에 대해서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건데 조세 부담률은 20.7%로 사상 최대고 338조. 내년 예산 혹시 얼마인 줄 아세요? 600조 초가 있습니다. 600조 초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자, 600조 초과 해가지고 이제 뭐 국세는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예상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조세 부담 그 종부세가 30%더 거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어요. 정부가 집값이 올라서. 자, 여러분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정부가 찍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단순하게 집값이 더 오를 거라기보다는 집값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높아져서 그래요. 이걸 좀 그림으로 제가 설명드릴까요? 이게 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잘 봐요. 이 집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세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7억이 공시가격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0%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이거를 90%까지 맞추겠다는 게 로드맵이거든요. 공동주택은 2030년까지 전부 다 맞추고요. 고가주택일수록 빨리 맞춰요. 2025년, 2027년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7억짜리 집이라 하더라도 정부 계획대로 하면 2030년이 되면 90%로 다 맞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집값이 만약에 올라갔습니다. 집값이 만약에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90%로 맞춰야 되니까 이것도 더 오르겠죠. 그런데 제가 염려되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집값이 그대로예요. 집값이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7억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올라가야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집값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종부세 30%더 거칠 거라고 했을 겁니다. 집값이 올라서 한 것보다는. 이건 자료 좀 원문을 봐야 되거든요. 자, 봅시다. 일단 내년 604조 초슈퍼 예산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4배로 껑충 튄 종부세 세수. 장난 아니네요. 내년 6.6조를 예상합니다. 올해 5.7조를 예상하고, 더 충격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앞에서 봤었던 기사, 기준시가 9억이 아니라 11억을 올려서 공제금액을 올렸을 때 더 거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6.6조보다 더 거쳤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올해보다 24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국세 수입 전망에 향후 부동산 매물이 사라져 거래가 뜸해지지만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관측이 담겨 있다. 이거 천기누설 아니에요? 가격 예측하면 문제되는 거 아닌가? 자, 양도소득세는 올해 대비 12% 가까이 줄어드는 반면 보유세인 종부세는 30%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전체적으로는 국민과 기업이 내는 세금이 늘어나면서 국민이 짊어질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도 사상 최고로 늘어난다. 31일 정부의 2022년 국세 수입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올해 본 예산 대비 55조 9천이 증가한 338조 6천.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 GTX-A 까는데 얼마 걸리는지 아십니까? 예산이? 제가 본 기억이 맞다면 5조인가 6조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기간도 좀 길어지고 그만큼 비용도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정부에서 잡은 예산은 제가 그 정도로 알고 있어요. 와 닿으세요? 그 GTX 하나 때문에 막 최근에 뭐 지역 말하면 안 되죠. 막 들썩이고 이랬잖아요. 막 호가 올라가고 뭐 GTX A, B, C 막 D 나오고 막 하는데 그 하나가 한 5조 정도 되거든요. 4개 다 깔아서 20조, 뭐 넉넉 잡아 30조. 그냥 확 써서 그냥 50조 정도 할까요? 338조랍니다. 엄청납니다, 이게. 자, 소비도 회복세를 보일 거라고 예상합니다. 정부는 이제 좀 경제가 좀 더 나아질 거라고 보는 거죠. 저도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좀 이렇게 좀 끝나고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죠. 그래서 부가가치세가 이제 76조로 14.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종부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여러분 개인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20조 8천억, 근로소득세는 47조 7천억, 우리 직장인들 화이팅입니다. 자, 주택거래와 주식거래에 수반되는 양도세는 대폭 줄어든다. 양도세는 3조 268억 정도가 감소한 22조 4,380억. 그러니까 정부도 거래량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죠. 거래는 줄지만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자, 그래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을 비롯해서 주식이 올해 상반기까지 너무 과열됐던 만큼 관련 연구기관에서 하반기 이후 거래량 감소 전망 내놨고 이를 반영한 거다. 결과적으로 집값 안정을 위해 대규모 신규 택지와 주택 공급을 연일 쏟아내고 있는 정부의 세수 추계 속에 거래가 뜸해지면서도 가격은 계속 오를 거라는 우울한 전망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잠깐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자료 중에서 종부세만 좀 부각시켜서 이 해당 언론사는 이렇게 이게 그래프로 그렸네요. 그쵸?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2022년 국세 수입 예산안이라고 검색을 하셔서 검색창에 치시면 자료가 나올 겁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네요. 정리를 하자면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만 해당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단독 명의만 기준 시가 9억에서 토탈 9억에서 11억까지 종부세를 안 내는 걸로 바뀌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는 내년에 더 거칠 것 같다. 30% 정도. 5.7에서 곱하기 1.3 하면은 7.4인데? 제가 혹시 해가지고 이게 30% 해서 했는데 이건 좀 이상하다. 왜 종부세가 30% 더 거치지? 이건 좀 문제가 있네요. 5.7 곱하기 1.2. 1.2 아니야? 20% 아닌가 이거? 약간 제가 봤을 때 이거 좀 계산법 의심스럽습니다. 어쨌든 종부세가 좀 더 거친다는 건데 미리 제가 좀
원문을 좀 보고 확인하고 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그 부분 좀 못한 거 오늘 죄송합니다. 일정이 좀 빠듯해가지고 뭐 구차한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건 좀 제가 혹시 보고요. 나중에 혹시 좀 다른 부분이라든가 달리 제가 해명하거나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제가 댓글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확실한 거는 내년 종부세가 더 거친다는 거죠. 저렇게 기준 금액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가 좀 더 거쳐서 세부담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유세 부담은 제가 강의든 유튜브든 정말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앞으로의 핵심은 보유세예요. 지금도 이미 그렇긴 하지만 이 보유세가 굉장히 더 많이 늘어날 거고 이 보유세 중에서 제가 이걸로 좀 마무리로 좀 이렇게 좀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제 이런 글들을 좀 많이 좀 쓰고 싶은데 앞으로 부동산 절세 관련해서 화두 이슈 사항은 뭐냐면 제가 봤을 땐 단연코 보유세입니다. 이거 보유세예요. 그런데 이 보유세를 약간 폭넓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폭넓게. 일단 첫 번째 재산세가 있죠. 얘 공시가격 오르기 때문에 무조건 올라요. 9억 이하는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특례세율 적용돼서 3년까지만 봐주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모르는 거예요. 종부세 얘도 마찬가지죠. 공시가격 올라가니까. 집값이 그대로인데요? 재산세도 집값이 그대로인데요? 아니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보셨잖아요. 아까 무조건 90%로 맞춘다니까요. 자, 그리고 보유세는 좀 아닌데 또 뭐가 있냐면요, 주택 임대소득세가 있습니다. 얘는 이제 월세나 전세 주고 계신다면은 요 세부담 매년 5월달마다 내야 되죠. 그래서 주택임대소득세 5월달 내셔야 되고요, 재산세 7월달이고요, 9월달이고요, 종부세가 12월달이죠. 그래서 뭔가 5월, 7월, 9월, 12월 5, 7, 9 중간에 하나 뭐 더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요, 이 주택임대소득세 하면은요 건보료가 올라갑니다. 특히 지역가입자 전환되는 케이스가 매년 11월 달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5월달 주택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하죠. 7월달 재산세 내죠. 9월달 재산세 내죠. 11월달 건보료 폭탄 맞죠. 그리고 12월달에 이제 종부세 낼 거예요. 계속 될 겁니다. 참고로 이때 주택임대소득세 우리 멤버십 특강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주택임대소득세를 5월달 신고하잖아요. 그럼 여기 국세청에서 건보료 공단으로 그대로 자료를 넘겨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역가입자 전환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저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는데요. 사업자 등록 여부하고 무관해요. 사업자 여부하고 무관하고 그냥 주택임대소득 같은 경우는 발생하면 비용 빼고 나서도 그냥 발생해가지고 신고 납부하면 그냥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더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을 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는 좀 약간 미미하겠지만 점차 완성도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대한 모든 게 다 투명해지면서 보일 겁니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는 게 맞긴 맞아요. 주식 시장처럼. 근데 이제 주식 시장은 여러분들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잘 안 해서 잘은 모르는데 제 주변에 주식으로 실제 돈 본 사람보다 부동산으로 돈 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있거든요. 그만큼 주식 시장이 어려운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부동산도 주식화 된다면은 그만큼 일반적인 저희 같은 이제 서민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벌고 그러기는 뭐 이제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 부동산으로 꼭 돈을 벌어야 됩니까? 아니 그거는 뭐 다른 문제예요. 거기에서 제가 뭐 어줍지 않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건 아니고, 그건 논외로 치고 뭐 부동산으로 돈은 벌면 안 되고 주식으로는 돈을 벌어도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그건 다른 문제니까 패스하고. 자, 그래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뭐 답답하신 마음도 있으시고 뭐 궁금하시기도 하고 막 그러실 텐데, 좀 이게 오늘 내용은 요 정도에서 일단 빠르게 퀵하게 좀 전달을 드리려고 제가 방송을 한 거기 때문에 요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방송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가을사랑님 포함해서 다른 분들 내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실거래가 15억 7천이 아니고 공시 가격이 단독 명의면 11억, 공동 명의면 12억, 다주택은 기존처럼 6억입니다. 그게 이제 언론사에서 공시 가격 현실화율을 70%로 때려잡아서 대충 역산해 보니까 저 숫자가 나온 거지, 가지고 있는 주택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략 저 정도 언저리라는 겁니다. 네. 플로님은 스마트 하시게 이렇게 하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뭐라고 피드백을 안 드릴 수가 없잖아요. 매매로 월세를 승계했을 때 금액 변동 없이 갱신하는 경우에도 5월에 신고해야 되나요? 이거는 질문 주신 분이 부부 합산 주택수가 몇 주택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플로님 같은 경우가 부부 합산 1주택이다. 그런데 그 1주택 하나가 월세다. 그리고 그 월세가 기준 시가가 9억이 넘지 않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그러면 월세 비과세죠, 이 경우에는. 그런데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데 부부 합산 뭐 2주택이다. 그러면 그냥 월세 곧바로 세금 신고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신고 납부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 명의자가 피부양자다. 사업자 등록은 안 했다. 그래도 지역가입자 전환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멤버분들은, 옆에 배지 있는 멤버분들은 좀 부족한 내용,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달아주시고, 나머지 분들은 영상 보시면서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제가 이제 또 후속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양도세 비과세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 첫 부분에 말씀드렸는데 다음 국회에서 아마 처리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금방 뭐 9월, 10월 되고 연말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택자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한 딱 정해져 가지고 비과세 받아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참 좀 약간 억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타까울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빨리 좀 통과시켜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그 부분 안타깝다는 거. 그래서 관련된 내용 나오자마자 최대한 빨리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은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 없이 그냥 텔레그램에다만 띡 이렇게 공지하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남은 하루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고, 늘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아마 내일은 유튜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도 유튜브 하는데 아마 이 시간 비슷하게 오후에 좀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좀 오후쯤에 하겠습니다. 아니면 퇴근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바이바이.